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엊그제부터 저희 집 화장실 변기 탱크 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래된 집이 하나씩 고장나듯 주변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허리, 목, 고지혈증, 당뇨, 암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엄청 불편한 곳은 없지만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등이 기분 나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식단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라면이 너무 땡기네요. 몇 주 전 정형외과 전문의 친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심한 건 아닌데 몇 년 전부터 뛰거나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가끔가다 조금 뭉치거나 시린 기분 나쁜 느낌이 있더라고요. 치료받는 김에 친구 실적이나 올려주자 해서 부천 근처까지 갔습니다. 대학교 때 연합동아리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랑 만나면 맨날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토하는 친구 등 두드려주던 기억만 있거든요. 일 얘기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 건가? 했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니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시술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허리부터 다리까지 MRI를 찍었습니다. MRI 찍는 게 꽤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밖이 잘 보이지도 않는 좁은 통 안에 누운 채로 들어가서 숨 쉬는 것 외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게다가 겁나 괴상한 소리까지 계속 나더라고요.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 중단하게 되면 처음부터 1시간을 다시 찍어야 하니 그것만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검사 결과는 엑스레이에는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허벅지를 담당하는 척추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왔다고 하네요. 튀어나온 부위가 척추 가운데 쪽이 아니라서 등 통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등에 신경 차단술 주사도 맞고 허벅지 쪽 신경에도 주사를 맞았습니다. 척추 쪽에 주사를 맞을 때는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좀 무섭고 신기했습니다. 도수 치료도 받고 2번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료 실비로 많이 돌려받아서 다행이었고 친구에게 받으니 신경도 많이 써주는 것 같고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고 운동도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한 7년 전부터 저한테 너 진짜 효과 좋을 것 같은데 턱에 제발 보톡스 꼭 한번 맞아라. 이 말을 해왔거든요. 제가 음식을 힘을 줘서 씹는지 턱 근육이 조금 발달한 편입니다. 근데 보톡스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맞지 않았거든요. 독소를 넣는다는 것도 조금 꺼림칙하고 아플 것 같고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한다 라는 말도 들어서 왠지 부작용이 있을까봐 아예 안 맞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친구에게 들어보니 보톡스가 개선 효과도 있지만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 라고 하고 너 허리에도 주사 맞았는데 보톡스는 이것보다 훨씬 덜 아프다고. 꼭 맞으라고 강추하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여자들도 맞는 건데 한번 해보자. 결국 금요일 하루 연차를 내고 동네 근처의 피부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양쪽 턱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습니다. 영국산이었고 가격은 25만원이었습니다. 조금 비싸긴 했는데 간 김에 그냥 했습니다. 냉찜질을 하고 양쪽 턱에 주사를 맞았는데 생각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턱 근육에 주사바늘이 닿을 때 찌릿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턱 쪽이 조금 얼얼하긴 하지만 크게 아프지는 않네요. 반년 전에 울세라를 맞았을 때는 자신감만 조금 생기고 실제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보톡스는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아 덤벼라. 날렵해진 턱으로 소개팅 상대방을 한번 유혹해 보겠습니다. 근데 말할 때 턱에 힘이 예전보다 잘 안 들어가서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녹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곧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은 이유가 사실 더 있습니다. 회원님, 저번 소개시켜드린 91년생 김씨 있잖아요.
이번 결정사 매니저분이 제 스타일에 가까운 사람으로 소개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간 한 6분 정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매칭 신청을 했는데 수락이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일주일 동안 수락이 오지 않네요. 그분도 바쁘시대요? 네, 여자분이 연락을 안 받으신다네요. 매니저님은 그냥 여자가 잠수를 타서 만남 여부를 답해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거절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사에서 거절당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혹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건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혹은 매니저님이 외모가 괜찮은 분들을 일부러 저에게 소개시켜준 것은 저에게 연어 씨, 눈 좀 낮추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매니저님이 연어 씨, 사진 다시 찍어서 보내줘요. 사진이 너무 딱딱해 보여요. 실제로는 되게 부드러운 분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결정사나 어플 사진도 하나 빼고는 다 무표정이긴 합니다. 사진 찍는 걸 잘 못해서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톡스 효과가 한 달 지나야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프로필 사진을 찍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필 사진 가격이 이게 맞나? 메이크업도 옷 제공도 안 해주는데 15에서 2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해봐야죠 뭐. 혹시 찍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자기관리와 프로필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 친구랑 똑같은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이고 서강대를 나온 은행원인데 한 6년 전까지는 베프처럼 지내서 PC방도 자주 가고 여행도 몇 번 갔던 친구였습니다. 꽤 잘생겼었거든요. 조금 찌그러진 원빈을 닮았었는데 키가 164, 말을 잘 하는 편이라 20대 초반엔 인기가 좀 있었지만 키가 작은 데다 20대 후반엔 안타깝게도 극심한 탈모가 생겨서 짧은 머리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여자랑 인연이 없어서 저랑만 놀았습니다. PC방 가고 술 마시고 코인 노래방 갔다가 다시 PC방을 가고 그렇게 주말을 때웠죠. 근데 한 7, 8년 전 즈음이었나? 갑자기 이 친구가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소개팅을 일주일에 한 4개씩 하고 여자를 엄청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죠. 몇 달 뒤 연어야, 내가 요즘 스카이피플이라고 소개팅 어플 하거든. 이거 추천인. 내 아이디 넣으면 하트 들어와. 내가 여기에서 여자들 많이 만나고 있어. 그렇게 저는 추천인을 통해서 이 소개팅 어플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혼자서 어플 소개팅을 하면서 많이 답답했나 봐요. 매칭했는데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면서 파토 내고 차단하더라. 참나 100% 거짓말일걸? 비싼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여자가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 기상천외한 어플의 세계는 어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피부과를 가거나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그 친구가 어플을 그만두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키 큰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170 정도 되는 여자와 운 좋게 매칭이 된 모양입니다. 첫날에 잘 보이고 싶어서 청담 이상이었나? 이자카야를 갔나 봅니다. 친구가 7cm 정도 되는 키높이 구두를 신고 갔는데 그 이자카야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좌식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죠. 신발을 벗고 같이 걸어가는데 키가 갑자기 작아져서 친구가 엄청 눈치를 봤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야기도 잘 통하고 다행히도 여자분이 별 내색을 안 해서 애프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여자애를 엄청 마음에 들어했나 봅니다. 그녀가 바다를 좋아한다 해서 두 번째 만남은 오이도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나 봅니다. 그 친구는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앞머리 부분 가발을 쓰고 갔는데 세찬 바람에 가발이 날아갈 것 같아 손을 앞머리에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우스갯소리로 오빠, 혹시 가발 썼어? 왜 앞머리에 손을 대고 있어? 크크.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친구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고 마치 들킨 것처럼 벌거벗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능글맞게 잘 얘기하며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고 이제 집에 가요. 쥐구멍에 숨고 싶어 얼른 그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데려다준 다음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친구는 그 이후로 모든 여자들이 자신의 탈모를 알아볼 것 같은 큰 불안감에 빠져버렸고 어플을 지우고 더 이상 매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참, 저는 탈모 없습니다. 소개팅 나가면 머리 많다는 소리는 꽤 듣습니다. 머리카락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튼 친구가 소개팅 나갈 때 키높이 구두도 신고 부분 가발까지 쓰다니 내 친구가 푸사기였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이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구나 싶어서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어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보겠다고 독서, 운동, 맛집 등 수많은 모임을 나갔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소개팅 어플에서 더 많은 여자를 만났고 처음에는 제가 소개팅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나중에는 연어야, 정말 미안한데 난 탈모 심해진 이후로 소개팅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열등감이 심하게 와서 마음이 힘들어. 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자기가 모아놓은 전 재산과 부모님 저축한 거 그리고 약간의 대출까지 약 10억 원을 통째로 비트코인 선물에 넣었다가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아예 여자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친구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은 갚았지만 재산이 없어서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고 현재는 저처럼 유튜버를 하고 사업 구상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잘 팔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예전과 달리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난 매일 30분 단위로 스케줄이 다 있어. 독서, 운동, 공부, 인맥 쌓기 등등의 루틴인데 너무 하루가 충만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여자? 없어도 돼.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연어야, 너도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일본 여자는 어때? 확신에 찬 목소리.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만 마치 고독이 자신을 후벼파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음의 성벽을 강하게 둘러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제가 어플을 알게 된 배경 그리고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 전부를 제가 볼 수는 없지만 풍파 시련이 없는 무난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얼른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저는 소개팅 수백 번을 하고도 40 넘어서도 결혼을 못했으니 조금 많이 인생의 위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인연이 올 거라고 말이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